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이 너무 힘드네요. 네. 간밤에 또 뉴욕 안에서 빅테크 주들의 흔들림 속에 나스닥이 급락해서요. 오늘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진짜 통과한 거야? 지금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설이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요? 사실 어제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했던 것들 중에 삼성전자가 사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준 것은 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HB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납품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HBM3E 12단이 아니라 HBM3E 8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또한 한 박자가 계속해서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 빨라도 지금 모자른 판에 계속 늦는다라고 하면 이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올해 여름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HBM 퀄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 뉴스에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뉴스는 엔비디아 발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로부터 HBM3 8단에 대한 어떤 이 수율이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양산 시작되어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요율을 이제 되면서 물건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쯤은 움직이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런 뉴스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세대 HBM4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TSMC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가봐야 아는 거예요? 먼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너무 급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것도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판단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도품을 생산하는 것과 양산품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는 이 수율이라는 것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좀 보이는데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율을 못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는 TSMC를 지금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요.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적자가 쌓여가고 있죠. 그럼 차라리 파운드리를 축소를 하고 그걸 이제 외주 업체로 이제 돌리면 그 외주 업체가 당연히 TSMC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 파운드리는 TSMC를 못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는 부정 의견이 좀 섞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인 TSMC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부터가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가니까 확실히 이제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이잖아요. 20만 원의 벽에서 꼬꾸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물대가 좀 막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 물량들을 소화할 만한 시장 전체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를 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지금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킹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달러가 강세, 금이 강세, 비트코인이 강세. 금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 미국 증시에서 그들의 기업들을 사는 것 혹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것 혹은 금을 사는 것, 코인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닉스 위로 올라가는 매물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 3분기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누가 더 낫냐? 라고 하면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4% 빠졌고 지금 18만 원 선인데 진입 가능한 가격이에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사실 거라면 그냥 지금부터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다 사시는 것보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낮게 사려다 못 사실 것 같고요.
네, 비중만 조절을 해서 전 천천히 사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SK하이닉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안에서 다룰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어제 이수페타시스 보셨죠? 그렇죠.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싶었는데 요즘 유상증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고려아연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수페타시스 어제 유상증자 확정 소식이 아니라 설이었는데 네. 9% 급락이었거든요. 다시 36,000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연기가 날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 네. 고려아연도 그랬고요. 어제 또 장 마감 후에 장중에 예스티와 예스티. HPSP에 대한 이슈도 네.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장 마감 이후에 HPSP의 승소로 또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이 유상증자 설이지만 다른 기업들 올라갈 때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럼 명확하게 뭐냐? 라고 뭐예요? 하면 네. 찾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유상증자를 조금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주체들의 매도 물량 출회다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지금 이수페타시스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 어제 그나마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게 던져준 좋은 카드. 바로 시설 투자는 과감하게 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순환매를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조정이 조금은 더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투심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얼마만큼 반등력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를 저는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45,000원 밑에서는 접근을 하는 건 다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 추세 꺾였다. 추세를 살려서 예. 45,000원 넘어간 다음에 그때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저는 이수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리스크는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네.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45,000원 아래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추세를 잡으려면 그 가격대 그렇죠. 45,000원으로 봐주셨고 그럼 지금 갈 길 멀어요. 네.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 좀 비중 축소가 답이에요? 아니면 지금 저가 매수 노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가요? 일단은 유상증자 설이지만 네. 이렇게 조금 장 마감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수 없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저는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사도 됩니다. 45,000원이라는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네. 지금 덜어낸 비중 다시 사도 되거든요. 사실 그게 좀 어렵죠. 말은 쉽지만 어렵긴 하나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정 부분 비중을 꼭 줄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점이겠거니 해서 전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아니더라도 종목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도체 그렇죠. 안에서요. 에이징랜드,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라면 HPSP도 추가가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 개별 호재 속에 신바람 난 종목들 네. 어떤 접근 괜찮을까요? 일단 TSMC가 여전히 또 파운드리 쪽에서는 가장 힘이 좋다라는 것을 어제 또 한 번 느꼈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삼성전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TSMC발 매출 비중이 높은 에이징랜드가 네. 시장에서는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시설 투자를 조금 과감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제 전공정, 후공정 일부 삼성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었기 네.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IT 대형주 투탑보다 나름의 아웃퍼폼을 한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만약 오늘 어떤 이 기업들의 조정이 나오면 네. 저는 충분히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지금 자리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탑픽이네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뭐가 있냐? 올해 2분기, 3분기 다른 반도체 IT 기업들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이 실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전체 매출의 70%,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압박을 주게 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지금 명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장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어떤 저점, 추세가 좀 꺾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는 25,000원이기 때문에 네.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접근을 하셔서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35,000원대의 매물 소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만 소화하게 된다면 저는 4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돌파하면 4만 원 그렇죠. 간다.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미끄러졌잖아요. 잘 가던 원전 급브레이크 밟았다. 체코에서 이제 계약 보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미끄러진 건데 네. 질문 다르게 드려봐야 되겠어요. 하루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네. 체코에서 지금 프랑스, 미국의 그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간밤 막 전해져서요. 오늘 그럼 다시 원전 튈까요? 저는 충분히 원전주들은요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체코는 지금 SMR이 아닙니다. 대형 원전이죠. 근데 최근에 지금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대형 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소형 원전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결이 다르다. 그러면 소형 원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 뉴스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가 오늘 다행스럽게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 본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11일 날 체코 쪽에서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시장은 또 선반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원전주를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제 그 하락의 자리가 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소식이 굉장히 빨리 전해졌기 때문에 원전주 지금 자리 괜찮다. SMR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이 유난히 좋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떤 종목 있어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일단 어제 이 뉴스가 정말로 그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이야기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어제 선방했죠. 다른 중소형 대비. 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버텨줬던 건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인데 두산의 밥켓의 실적도 꼬꾸라졌죠. 여기에 원전도 이제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실망스러운 뉴스가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형 원전 지금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없다. 지금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SMR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중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서 이끌었던 종목분들이 크게 있죠. 우진엔텍이라든지 BHI와 같은 어떤 이제 원전주 밸류체인의 부품주들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진엔텍, G2파워 이쪽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자리 괜찮고 BHI도 말씀 주셨고 그럼 원전 탑픽 오늘 들어가고 싶은 종목 많을 것 같은데 원전이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BHI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단기 가열 종목으로 30분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좀 껄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보다도 다음 주 초에 한번 BHI를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 전체 매출의 25%가 원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점점 커 나갈 수 있는 지금 발판이 마련된 상황.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 부분인데 지금 이들이 10월 달까지 받은 수주 잔고 자체가 1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보다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장점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HI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 10,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과 15,000원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11월의 첫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 괜찮을까요? 오늘 사실 미국 기준으로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래일이 조금 공포스럽게 끝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따른 다양성 그리고 이제 미 대선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이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오늘은 없지 않겠는가? 조금은 더 관망세를 유지를 하셨다가 저는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한번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다음 네. 주 초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자. 관망으로 시장 바라보자. 답변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ISET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